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관련 암호화폐 세상 반가운 소식들 여러분들하고 나눔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가 1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좀 늦었지만은 1만 명 도달하게 된 동안에 저희 채널을 적극 지원해 주신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다음 달이면 오픈넷 갈 파이코인 관련 오픈넷 되고도 급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상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파이코인이 제대로 해왔구나. 정말 원파이가 파이코인을 선전한 것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하는 이런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채널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오픈넷 갈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KYC 통과한 숫자 또는 마이그레이션 된 숫자라든가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파이코인이 오픈하기에는 더없이 더 좋은 시대가 왔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쉬운 것은 앱이 100개 정도 됐으면 좋겠다 했던 그 앱 100개는 도달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오픈넷 가는데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앱들 중에서 킬러 앱이 될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오픈넷 갔을 때만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픈넷 갔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상이 올 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딥시크라는 것을 지난 설명절 전에 소개하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것을 기회로 삼을 때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AI 관련해서 그동안 좀 더 소홀해왔던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면서 했던 AI를 앞으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 AI 부트캠프를 만들어서 한 10만 명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구나. 아쉬운 것은 미국은 AI 플러스 암호화폐 차르가 만들어질 정도로 암호화폐의 도시로 만들겠다 할 정도로 미국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AI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쉽고 이렇게 AI를 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외국에서는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원자력을 이용한 SMR 원자로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SMR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SMR에 대한 어떤 발전에 기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옛날 원자력을 해왔던 비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자력연구소에서 이제 주로 실험장치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원자력 발전소 전력 킬로와트당 1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 전력 킬로와트당 1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원장인 임창생 박사님은 과감하게 정부에 지원을 했고 어떻게 정부의 설득을 잘 해서 킬로와트당 1원 정도의 연구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시설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데 마침 첫 해에
실험장치를 만들어서 규모를 키운 장치를 만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실험장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전력기금에서 낼 수 있지만은 실험동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비에서 내야 된다 하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험장치를 만들려면 크레인이 필요하다든가 하면서 이런 크레인 설치라든가 이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아쉽지만은 그러나 바깥에 있는 철판을 연결했던 이런 것들은 연구비에서 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연구비에서 이제 부담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앞으로 롱텀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2천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걸 앞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실험동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정부에서 만일에 이런 실험실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은 전력기금에서 실험동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미 정부에다가 그와 같은 신청을 해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가 왔냐 하면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연구소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조형규 의원이 마침 오셔서 그 당시에 소장이 신재현 소장인데 신재현 소장을 보고 형님 여기 계시군요 라고 하는 걸 제가 듣고는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이였던 걸 알고 이분이 떠나면서 신 소장님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평소에 신 소장이 생각하고 있던 우리 실험실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명 그 당시 정책부장에게 시켜서 정부장한테 가서 이런 그 한 페이지 정도 요약했던 내용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것이 이제 종합 엔지니어링 실험동을 규모하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실험장치의 내용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 보냈던 것을 최익명 부장한테 이제 팩스로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분이 국회로 돌아와서 예산 확보를 그 다음 해 설계비를 5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인정한 프로젝트의 첫 해에 설계비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예산 확보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 엔지니어링 실험동을 만들었고 그 종합 엔지니어링 실험동에 제일 처음 설치한 것이 이제 스마트 관련되는 실험장치였습니다. 그 스마트 관련되는 실험장치를 만들어서 많은 중동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한국의 이런 스마트 원자로에 관련되는 것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실험장치 안에 이제 우리 APR 1400 원자로 개발과 관련됐을 때 필요한 그런 열수력 실험장치를 하나씩 갖추다 보니까 그 실험장치를 와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고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UAE에 우리나라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스마트 원자로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것이 결국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SMR 지금은 혁신 SMR이라고 해서 ISMR이라고 부르는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제 틀을 만들어 줬던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나라가 SMR 분야에서는 세계 가장 앞선 나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SMR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02년도에 동경공업대학에 있을 때 제가 한국의 APR 1400하고 한국의 스마트 프로젝트를 열심히 이제 강의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의하면서 제가 논문을 지도했던 수비키라는 학생 하나가 일본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쓰비시에 들어가서 중소형 원자로에 대해 근무를 하다가 IAEA에 가서 IAEA에서 중소형 원자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역할을 하면서 이 친구가 각국의
스마트 원자로와 같은 중소형 원자로를 다 취급을 하면서 가장 앞선 것은 스마트 원자로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SMR이 각국에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스마트 원자로가 가장 앞선 기술 아니냐, 이런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관심을 유도하면서 최근에는 또 트럼프가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부 펀드 안에 뭐 비트코인이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가 또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이 국부 펀드를 만들면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있는 해양 이런 곳을 관광단지로 만들 때 거기에 협력을 해서 뭔가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냐. 트럼프가 북한의 어딘가에 관광지를 만들 때 투자를 해서 그곳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남북 관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도, 북미 간의 대화가 원만하게 된다면 남북 간의 대화는 저절로 될 것 아니냐. 그럼 북미 간의 대화하면서 건강상 이론을 개발할 때 미국 국부 펀드가 투자를 한다면 저절로 관광객이 만들어지고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것 아니냐. 이와 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어떤 계기가 되든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요즘 재밌는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럴 때부터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우선 SEC의 조직 자체에 거기에 디지털 자산 및 사이버 전산 담당 부서의 인력들이 수소를 해서 다른 부서에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SEC가 첫 조치를 내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SEC는 암호화폐 공식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면서 이미 그 공식 앱도 만들어가면서 뭘 할 것인지 소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연방정권법을 암호화폐 시장 적용하는데 명확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다가 이제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정권 분류 작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답니다. 이러는 동시에 미 상원은행위원장인 팀 스콧은 3개월 내에 주요 암호화폐 법안이 상원 통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먼저 통과될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그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될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크립토 차르로 있는 데이비드 sak스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에서는 양원이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하원과 상원에서 이런 암호화폐 실무 그룹 구성을 예정하고 있으면서, 양당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실무 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서 좀 나오는 소식들이 요즘 참 재미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FDIC에서는 그동안 은행이 암호화폐 취급을 하는 것을 상당히 견제를 해왔는데, 그렇게 견제해온 것을 디뱅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침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IC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분은 암호화폐 규제 감독 체계를 재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동안 암호화폐를 억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됐던 초코포인트 2.0을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뱅킹을
최소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것은 암호화폐 하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암호화폐의 방해꾼이라고 얘기하는 엘리자베스 월렌 의원이 요즘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있는 디뱅킹은 나쁜 일이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런 관행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디뱅킹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트럼프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부 암호화폐 규제 방침에 조금 협조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반가운 소식인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파이코인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거기에 파이코인이 올라서 만들어졌던 이런 것들을 니콜라스 박사는 이런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파이코인입니다. 그럼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이 암호화폐라는 이런 것 때문에 투자의 하나의 대상으로만 왔기 때문에 이런 정말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블록체인이 뭔 중요하냐, 암호화폐가 제대로 돼서 투자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블록체인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은 파이코인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는 정보 효용부를 만들어서 예산 관련되는 모든 것을 거기에 올리겠다고 얘기했다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것도 워낙 딥시크라는 그런 앱이 나와서 파동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던 것은 오스틴 킹이라는 친구가 했던 그런 몇 가지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스틴 킹이라는 친구는 하버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만들었던 옴니라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리플에 팔기도 한 그런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 친구가 재무부 지출을 블록체인에 넣으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재무부의 지출을 언급하고 모든 연방정부의 지출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해결책이 가능한가? 오랫동안 암호화폐는 범죄와 연관돼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암호화폐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이니까 모든 거래가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있고 낭비적인 정부 지출을 이제 방지하고 있으며, 금융을 사람들이 착취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또 언급을 했던 것이, 전 세계 리더들이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는 은행과 정부가 개인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서 이제 이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스틴 킹이 이제 그 X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또 자오창핑이 한마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폐만 사용한다면 모든 거래는 온체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모든 암호화폐로 쓰면 거래가 되면 온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한참 더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정부 예산만큼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X에 올라왔던 내용은 코인베이스하고 일론 머스크가 동시에 이와 같은 이제 재무부 지출을 미국의 지출을 이렇게 암호화폐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협력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X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신기술을 대중들에게, 에브리데이 피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파이코인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파이오니어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한 활용도가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는 이런 정부 허용부에 들어가서 얼마나 활성화시킬지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츠 블록 생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난주에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 네트워크에 드리프트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합의 과정은 진행됐지만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트워크가 분리된 이런 상황, 이걸 이제 드리프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 1시간 정도가 이제 블록 생성에 실패를 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상당히 영향도 줬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드 충돌 사고 등등으로 인한 것이니까 앞으로 파이코인이 오픈돼 가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 언급을 올리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XRP 렛츠에서 신원 인정 기능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KYC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규정 준수를 XRP 렛츠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 것만 봐도, 이렇게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KYC라든가 이런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규정 준수를 한다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XRP 렛츠도 이와 같은 규정 준수를 앞으로 하려고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파이코인은 이미 이런 거를 내다보고 있고, 니콜라스 박사가 가장 먼저 내걸었던 게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를 하도록 내걸었던 만큼 앞으로 파이코인의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정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요즘 개최되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본시장연구원 내 있는 센터장, 김감래 센터장이 이제 미국은 디지털 자산 주요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가 이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디지털 자산법을 좀 더 이제 제대로 손을 봐서 규제 체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선 보이고 있습니다. 또 크립토 컨트 CEO 주기영 대표가 또 했던 얘기 중에 정치 금융이 암호화폐 킬러업이 될 것이다. 폴리 파이낸셜, 폴리 FI가 킬러 앱이 될 것이다 그러길래, 야, 파이네트워크의 앱 중에 킬러 앱이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저도 킬러 앱이라고 그러면 눈이 번쩍 떠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려다봤더만은, 정당은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당원들의 소속감을 키워주고 이 경우 시장은 대중의 정서를 개량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트럼프 민코인을 이제 소개를 할 때 트럼프 민코인이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지표가 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당도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에서도 코인 발행을 해서 이렇게 당원들의 어떤 그 소속감을 주고 대중의 정서조차도 개량화할 수 있는 코인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코인 발행이라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선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딥시크가 최근에 암호화폐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직 발행한 적이 없지만은 투자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딥시크를 활용한 곳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딥시크 자체에서는 암호화폐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언젠가는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들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은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이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세계에 들어왔던 우리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기회를 위해서도 파이코인뿐만 아니고 다른 기회도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노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